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내가 75세의 모델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되려고 했다가 맞겠네요. 지금 이 나이에 런웨이를 걸었다니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그 시작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심심해서였어요. 아니, 정말로요. 그날이 기억나네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외로운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는데 혼자 앉아서 차만 홀짝홀짝. 창밖을 보니 젊은 커플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됐을까? 그러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 떠나보내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그냥 동네 할머니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예전엔 해송동의 패션 리더라고 불렸던 강말수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죠. 여보세요? 강말순 어르신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 전화를 해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해송동 주민센터 정은주 주무관입니다. 어르신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뭔 제안? 실버 모델 워킹 클래스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모델이라고요? 나를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가씨, 나 올해 75이야. 모델은 무슨? 어르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젊었을 때 옷가게를 하시면서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게 문제였구나 싶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입소문이란 게 정말 40년 전 이야기까지 다 퍼져 있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옷에 미쳐 있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해송동에서 제일 트렌디한 부티크를 운영했어요. 서울 명동까지 가서 직접 옷을 사오고 잡지 보면서 코디 연구하고 그때는 정말 꿈이 있었어요. 어르신? 거기 계세요? 아, 네. 그런데 모델 워킹이 뭐예요? 런웨이를 걷는 거예요. 패션쇼처럼요.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워킹 자세부터 포즈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런웨이라.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것 말이에요. 잡지에서 보던 모델들이 화려한 무대 위를 당당히 걷는 모습. 근데 왜 하필 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추천받았어요. 스타일이 남다르시다고. 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저는 대충 입고 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동네 마트 가도 귀걸이 하나는 꼭 하고 립스틱도 발라요. 습관이죠. 그리고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최복래 어르신도 참여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최복래.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최복래. 우리 동네에서 나와 함께 해송동 투톱이라고 불렸던 그 여자. 40년 넘게 경쟁해온 그 여자가 모델 수업을 한다고요? 복래가 정말로요? 네, 어제 전화드렸는데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래가 하는데 내가 안 할 수는 없죠. 절대로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에. 좋아요, 할게요. 정말이세요? 좋네요. 그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분명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런 수업이 생긴 걸까요?
해송동 주민센터에서 실버 모델링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옷장을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봤어요. 수업에 뭘 입고 가야 할까? 1인자의 품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복례에게 절대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여자와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1980년대 초 저는 부티크를 하고 복례는 미용실을 했는데 같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이벌이 됐죠. 특히 그때 동네에서 누가 더 예쁘게 차려입느냐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저는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 입고 복례는 글쎄요, 그 여자 나름대로는 예뻐지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항상 어설프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75세가 되어서도 우리가 또 경쟁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왜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와 복례를 지목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오는 거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박수받는 모습을, 그리고 복례보다 더 멋지게 걷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어설프게 보이면 어떻게 하지? 동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결국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런웨이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좀 이상했어요. 무대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꿈은 기억이 안 나고 오직 하나만 확실했어요. 내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변화가 단순히 모델링 수업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40년 묵은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수업까지 앞으로 5일. 첫 수업 당일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8시에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긴장된 건지 설렌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1시간 반 동안 이것저것 입어봤어요. 분명 동네 주민센터에 가는 건데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베이지색 울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어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죠. 복례보다는 확실히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주민센터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복례는 뭘 입고 왔을까? 그리고 그 선생님은 누굴까? 근데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고 뭔가 구경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복례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차림이라니. 검은색 니트에 체크 스카프, 거기에 빨간 베레모까지 분명히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 여자 진짜 나이 들어서도 질 줄을 모르네요. 어머, 말순 언니. 복례가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웃음이라니. 40년이 지나도 여전하더라고요. 복례야, 오랜만이네. 저도 질 수 없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이에요? 글쎄 한 5년? 아니면 더 됐나? 사실 정확히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본 게 6년 전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어요. 그때도 서로 인사만 대충 하고 피하듯 헤어졌죠. 그런데 언니도 모델 하신다고요? 어머나,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하다고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비꼬는 건가요? 복래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그때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해송동에서 말순이와 복래는 꽤 유명한 라이벌이었으니까요. 정확히 10시가 되자 정은주 주무관이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버 모델 워킹 클래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문 쪽을 쳐다보고, 선생님이 곧 오실 텐데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누가 올까요? 젊은 모델, 아니면 연예인?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워킹을 지도할 윤혜진입니다. 윤혜진이라고? 잠깐만, 윤혜진. 설마 그 윤혜진인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1980년대 초 해송동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여자. 무용을 전공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패션업계에서 일한다던 그 여자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사셨나요? 혜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잠깐 멈칫했어요. 네, 오래전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혹시 혜진아. 복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윤혜진 맞지?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거든요.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네. 복래 언니, 말순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언니, 언니라고요? 우리보다 15살이나 어린 게 언니라고요? 아, 예의상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진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여기로 돌아온 걸까요? 혜진이 너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뭐 해? 복래의 직설적인 질문에 혜진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고향에 돌아와 있어요. 사정? 뭔 사정일까요? 그때 혜진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델링은 미모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걸어야 합니다. 오, 역시 전문가답네요. 말하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럼 한 분씩 자연스럽게 걸어보세요. 평소처럼요. 첫 번째로 나선 할머니가 어정쩡하게 걸으니까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복래 언니부터 해보세요. 복래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 여자 생각보다 자신있게 걷더라고요. 허리도 꼿꼿이 펴고 고개도 당당하게 들고. 좋아요. 자신감이 느껴져요. 혜진이 박수를 쳤어요. 복래가 웃줄에서 씩 웃더라고요. 그럼 말순 언니도. 이제 제 차례네요. 질 수는 없죠.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 부티크에서 고객들에게 옷을 보여주던 그 느낌으로. 와, 역시. 혜진이 감탄했어요. 말순 언니는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모델 같아요. 그 순간 복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가 모델 같아?
허리가 굽어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복래야, 내 발걸음은 닭이 모이 쪼는 것 같아. 뭐라고? 순간 강당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혜진이 급하게 중재에 나섰어요. 두 분 다 정말 좋으세요.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혜진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복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말순 언니, 혜진이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왜 갑자기 여기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둘을 가르치게 됐을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거든요. 그리고 말순 언니, 복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혜진이 예전에 우리 때문에 동네를 떠났던 거 기억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기억나네요. 1985년 여름, 혜진이 갑자기 서울로 떠났던 그때. 그게 우리 때문이었다고요? 복래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 애가 예민했던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설마 혜진이 복수하러 온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40년 전 그 일이. 그리고 혜진의 이상한 눈빛이. 다음 수업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과연 윤혜진은 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두 번째 수업까지 앞으로 2일. 두 번째 수업 날,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혜진이 오기 전에 복래와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1985년 그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복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말순 언니, 어젯밤 잠 못 잤지? 너도 그랬구나. 우리는 강당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복래야, 40년 전 그 일 정확히 뭐였지? 내 기억이 맞나? 복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이가 우리한테 옷 디자인 그림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 그때 그 애가 얼마나 설레어 했는데. 아, 그거. 기억나네요. 1985년 여름 혜진이는 25살이었어요. 무용을 전공했다가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죠. 그때 제가 부티크를 하고 있었으니까 혜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제가 디자인한 옷들 어때요? 언니 가게에서 팔아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림은 정말 예뻤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감각적이었달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앞서간 디자인이었어요. 해송동 아줌마들이 입기에는. 복래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언니, 기억 안 나? 우리가 너무 심했지. 그래요, 기억나네요. 그때 저와 복래는 혜진의 디자인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런 걸 누가 입어? 너무 튀잖아. 혜진아, 현실을 봐. 우리 동네에서는 안 팔려. 그리고 복래가 한 말이 결정타였죠. 그냥 서울 가서 해. 여기는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때 혜진의 얼굴,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언니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솔직히 말하면 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혜진이 그날 이후로 우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말로 서울로 떠났죠. 복래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우리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말순 언니, 그때 혜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 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잖아.
우리가 그 애한테는 언니 같은 존재였어. 아, 그랬지. 혜진이는 우리를 정말 잘 따랐어요. 항상 말순 언니, 복래 언니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혜진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급하게 얘기를 멈췄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혜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젯밤에 우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인 워킹을 배워보겠습니다. 런웨이에서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혜진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정말 우아하게 걷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이제 두 분씩 짝을 이뤄서 연습해 보세요. 말순 언니와 복래 언니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로를 견제하며 걸었을 텐데 그날은 둘 다 조심스러웠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좀 더 당당하게.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언니들, 혹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디자인 기억나세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요. 복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그때 일을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원망? 아니면 복수심? 사실 그때 언니들 말씀이 맞았어요. 제 디자인이 너무 앞서갔었죠. 혜진아, 덕분에 서울로 가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말하는 걸까요? 수업이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혜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음악에 맞춰서 워킹 연습을 해볼게요. 다른 할머니들이 나가고 난 후 우리 셋만 남았어요. 혜진이 짐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들 궁금한 게 있으시죠? 뭘? 제가 왜 여기 돌아왔는지. 복래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패션쇼 연출도 하고 나름 성공했었거든요. 과거형이네요. 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런데 3년 전에 사업이 망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어머. 그리고 몸도 다쳤어요. 무대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든요. 지금도 가끔 아파요. 혜진이 다리를 가만히 만지더라고요.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혜진아, 그런데 왜 하필, 왜 언니들을 가르치게 됐냐고요?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40년 전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기회? 언니들과 화해할 그리고 제 자신과도 화해할 기회 말이에요. 그 순간 복래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미안해. 정말 우리가 너무했지. 언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렸는지 아니, 멍청했는지.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저도 목이 메었어요. 혜진아, 복래 말이 맞아.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들도 힘드셨잖아요. 그때 각자 살기 바빴고.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우리가 너무 잔인했어. 그날 우리는 강당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래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 이제 어떻게 할까?
혜진이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글쎄, 일단 수업에 최선을 다하자. 혜진이가 원하는 건 아마, 우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혜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 번째 수업까지 앞으로 2일. 세 번째 수업 날 뭔가 달랐어요. 혜진이 평소보다 일찍 와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강당 한쪽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작은 카메라까지 놓여 있었거든요. 혜진아, 오늘은 뭐가 특별한 거야? 아, 언니들. 오늘은 깜짝 준비한 게 있어요. 혜진의 눈에서 예전에 봤던 그 반짝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25살 때 디자인 그림을 보여주던 그때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들어오면서 수군거렸어요. 어머, 카메라가 왜 있어? 촬영하는 거 아냐? 설마 우리를 찍는다고? 혜진이 손뼉을 쳤어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워킹을 영상으로 촬영해 볼 거예요. 뭐라고? 복례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의 표정에서 어떻게 말하죠? 계획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혜진아, 이 영상을 어디에 쓸 거야? 아, 그냥 기념으로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기념용치고는 너무 전문적인 장비 같았지만 일단 시작해봤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클래식한 재즈 음악. 정말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자, 복례 언니부터 해보세요. 복례가 나섰어요. 처음엔 카메라를 의식해서 어색했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와, 정말 좋아요. 복례 언니, 완전 모델 같아요. 혜진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복례도 기분이 좋아져서 더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고요. 이제 말순 언니, 제 차례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음악을 듣고 있으니 마치 제가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요. 완벽해요. 혜진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모든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촬영을 마치고 나니 혜진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순 언니와 복례 언니가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함께요? 복례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같이? 네. 서로 손을 잡고 걸어보세요. 라이벌이 아니라 친구로서. 손을 잡고요. 40년 동안 경쟁만 해왔는데, 하지만 복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말순 언니, 해보자. 저도 그 손을 잡았어요. 복례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곡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어릴 때 친구와 함께 걷던 그때처럼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재생됐어요. 어머나, 이게 우리야? 정말 신기했어요. 화면 속의 우리는 그냥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정말 모델 같았거든요. 특히 복례와 제가 함께 걷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혜진아, 우리가 이렇게 멋있었어? 당연하죠. 여러분은 원래 아름다우셨어요.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혜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사실 언니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 영상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한 방송국 PD와 연락을 하고 있어요. 방송국? 네, 실버 모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언니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완벽해요. 잠깐만, 혜진아, 방송에 나간다고? 복례가 당황했어요. 네. 언니들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 나갈 만큼 잘하나? 물론이에요.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거 아냐? 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언니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뭐야? 그럼 우리가 이용당한 거야? 복례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혜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언니들을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야? 언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들 덕분에 저도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4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을. 혜진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언니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순간 복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순 언니,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무서웠어요. 방송에 나간다니. 전국 사람들이 저를 볼 거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뭔가 특별한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복례야, 너는 어째? 글쎄 무섭긴 한데. 그래도 혜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할머니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 방송에 나가는 거야? 우리도? 어머나 대단한데? 혜진이 간절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언니들 해주세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혜진아,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혜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제가 곧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럼 혜진이가 떠난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 언니들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4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복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혜진아, 우리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냐?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언니들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해보자. 말순 언니. 복례야, 우리 해보자. 혜진이 말이 맞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복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다른 할머니들도 박수를 쳤어요. 우리도 할 거야. 같이 해보자.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례가 말했어요. 말순 언니, 우리 정말 방송에 나가게 되네. 그러게 75세의 TV 스타가 되다니. 근데 조금 무서워. 나도 하지만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겠어.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전국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방송 촬영까지 앞으로 일주일. 방송 촬영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깼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계속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복래야. 잠 못 자고 있지? 너도 못 잤구나. 떨려서 어떻게 해? 정말 우리가 방송에 나가는 거 맞아? 맞아, 복래야. 이제 와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언니,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전국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래가 불안해하니까 제가 용기를 내야 했죠. 복래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리고 혜진이가 우리를 믿고 추천했잖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오전 9시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방송팀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 평소 조용했던 강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젊은 PD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 김민수 PD입니다.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혜진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혜진이는 어디 있어? 아, 혜진 선생님은 무대 세팅 때문에 바쁘세요. 곧 오실 거예요. 무대 세팅이라고요? 강당 한쪽을 보니 정말 런웨이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양쪽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어머나, 이게 다 우리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혜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정말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언니들, 준비 다 됐어요? 혜진아,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야? 네. 언니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예요. 그런데 혜진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픈 것 같고. 자, 그럼 리허설부터 해볼까요? PD가 말했어요. 먼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워킹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걸어주시면 됩니다. 소개라고요? 갑자기 더 떨려지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부터 해보시겠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혜진이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언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말순입니다. 올해 75살이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부티크를 했던 것,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그리고 이 나이에 모델이 되어보고 싶다는 꿈. 복래 할머니도 해보세요. 복래는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복래입니다. 나이는 비밀이에요. 하하. 모두가 웃었어요. 역시 복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네요. 저는 평생 미용실을 했는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워킹 순서였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신기하게도 긴장이 풀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했던 그 음악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복래가 런웨이를 걸었어요.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미소를 지으며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차례였어요. 런웨이 시작점에 서니 마음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한 발 한 발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요. 우와. 누군가가 감탄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런웨이 끝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순간 정말 제가 모델이 된 것 같았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도 차례로 걸었어요. 모두들 정말 멋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실감났죠. 마지막으로 저와 복례가 함께 걸을 차례였어요. 준비되셨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복례와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손을 맞잡았어요. 복례의 손이 따뜻했어요. 복례야, 우리 해보자. 응, 언니 끝까지 함께. 음악이 바뀌었어요. 더 부드럽고 감동적인 곡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40년 동안 경쟁만 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걷고 있었어요. 중간 지점에서 복례가 제게 속삭였어요. 언니, 고마워. 나도야, 복례야. 런웨이 끝에 도착해서 함께 포즈를 취하는 순간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놀란 건 관객석에 우리 가족들이 와 있던 거예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언제 온 거죠? 할머니. 손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혜진이 다가왔어요. 언니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혜진아, 고마워. 정말 꿈 같았어. 그런데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언니들 덕분에 저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뭔 말이야? 사실 PD님이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실버 모델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저보고 함께 하자고 하셨거든요. 정말? 네. 서울로 안 가도 되게 됐어요.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복례와 저는 혜진을 끌어안았어요. 축하해, 혜진아.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고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PD가 말했어요. 어르신들, 오늘 촬영분이 방송되면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벌써 SNS에서 난리예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우리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더라고요. 대박이다. 할머니들 너무 멋있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 복례가 제게 말했어요. 말순 언니, 우리 유명해졌네. 그러게 75세의 스타가 되다니. 그런데 제일 기뻤던 건 혜진이 다시 웃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 그때처럼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례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될까? 글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나도야.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에 다시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75세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4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우정.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방송이 나간 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방송 예정일까지 앞으로 3일.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75세의 저와 74세의 복례가 런웨이를 걸었다니 지금도 꿈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